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대기업에서 남녀 직원 간의 연봉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국내 대기업의 직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남녀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했고 노력도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에도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네. 어떻습니까? 150개 대기업의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봤더니요. 전체 직원 중에 남성 직원 비율이 76% 수준이었고 여성 직원은 24% 정도에 그쳤습니다. 여성 직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유통업종의 여성 직원 비율이 53.9%로 15개 업종 중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금융업도 여성 직원 비중이 50%에 육박했고요. 이어 식품, 운수업, 섬유, 제약 순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30% 이상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여성 직원 비율이 극과 극으로 달랐다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였나요? 네, 15개 업종 중에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철강 업종이었는데요. 전체의 4.7% 수준이었습니다. 또 자동차와 기계 업종도 여성 인력 비중이 1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여직원 수가 10,000명을 넘는 이른바 여직원 10,000명 클럽 회사명도 공개가 됐는데 어딘지 짐작이 가실까요? 네, 앞서서 롯데쇼핑이나 이런 유통업계가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업종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직원 10,000명 클럽에는 4개 회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 중에 여직원 수가 28,4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규모가 크기도 하죠. 이어서 이마트, 롯데쇼핑, 또 SK하이닉스 등 3곳도 여직원 고용 인원만 10,000명을 유지했습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컸습니다. 네, 이번 그렇습니다. 조사에선 어땠습니까?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여러 해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대상 150개 대기업에서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기준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7,970만 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여성 직원은 5,420만 원에 그친 건데요. 여성 직원 연봉 수준은 남성 직원의 68%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 격차도 업종별로 차이가 났나요? 네, 맞습니다. 업종별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 업종이 7,52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여성 직원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인 곳은 8곳이었는데요. 150개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여직원 연봉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 등으로 여성 직원 평균 급여가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15개 업종의 남녀별 평균 급여를 비교했을 때 여성 직원의 연봉이 남성 직원보다 앞서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유리천장인 거네요. OECD 자료로만 봐도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도 우리나라고 유리천장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인 건데 참 이 앞으로 많이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산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마다 환경사회 책임 지배구조,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다양성 항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망합니다. 기존의 여성 인력이 적은 업종도 단계적으로 여성 직원 비율을 높여가면 물론 남녀별 연봉 차이도 조금씩 좁혀질 거라는 겁니다. 네, 기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돈 되는 일을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단절 이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요.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남성에 비해 19.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마저 비정규 저임금 직종에 집중이 됐는데요. 고용의 질이 낮은 이유로는 경력 단절이 이유로 꼽힙니다. 좋은 첫 직장을 잡았더라도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사에 내몰리고 이는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지면서
좋지 않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든 요소가 여성이 저임금에 안착하거나 또 안정적 일자리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 기제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이 구조를 강화시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떤가요? 세계경제포럼 WEF의 보고서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여성의 실직 경험은 26%로 남성보다 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1.21배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는 1.23배로 늘어났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후퇴하고 일상은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고용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복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성의 일자리 타격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에 4명이 여전히 그 이유로 자녀 돌봄을 꼽기도 합니다. 기업의 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앞서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가 양육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과연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설문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6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게 잘 정착돼야 사실 앞서 말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참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아휴직이 잘 지켜지는지 아닌지도 기업 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제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모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의 70%, 또 중견기업의 70.4%는 육아휴직 이후 승진 문제, 사내 분위기상 문제라고 답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아예 갖춰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엔 가족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지원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방과후 교실 등의 보육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노동 현장에서 여전한 남녀 고용, 임금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의 노력이 불평등 문제 개선의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